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자존감 수업,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자존감이라는 개념이 과연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가, 즉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 단어인가, 그 부분이고, 이후에 이 책 속에 몇 가지 인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감이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이 최근 몇 년 전부터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존감이라는 개념이 과연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이제 지적 유산,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자아라는 개념이 없을 때 우리가 좋은 삶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최근에 행복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몰입이라는 활동이 있잖아요. 우리 많이 살펴봤는데 뭡니까? 자아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무아지경, 그런 수준이 되는 것이고, 또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물화일체, 그러한 경지, 그 속에는 자아라는 개념이 들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자존감, 물론 자존심하고는 뜻이 다르다, 자아 존중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자존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존심 같은 이런 느낌을 갖게 하잖아요. 결국 자아라는 거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의 개념이고,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라는 개념은 끊임없이 타자와의 갈등, 세계와의 갈등, 관계 속의 갈등, 그런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존감이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단어로 대체를 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면 이제 내면의 힘이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 개념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또 인류의 유구한 지적 유산 속에서 내면의 힘을 강조하는 그런 사상가라든가 그런 사상적 흐름, 그런 것들이 또 도도히 흘러왔잖아요. 내면의 힘과 반대되는 개념은 이제 외형적 표상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내면의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은 우리 내면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외형적 표상이라는 거, 물질적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면의 힘을 갈고 닦아서 그런 것들이 어떤 상황의 힘에 의해서 외형적 표상도 얻게 되면, 그러면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고, 반대로 어떤 상황의 힘이 또 부정적으로 흘러서 외형적 표상을 얻지 못한다면, 그거는 또 그 자체로 내면의 힘을 즐기면 될 뿐이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타인과의 관계, 인정 욕구,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존감이 아니라 인정 욕구라는 게 이 세상 속에서 타인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인정받는 것, 내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켜가면서 자기 자신이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도 마찬가지죠. 성공에 대한 기준도 내면의 힘에 의한 자기만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 부를 향해서 오로지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해서 그쪽으로 달려간다고 해서 나 또한 저게 성공이구만, 거기에 또 무작정 달려가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고독을 즐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면의 힘이 있다면 홀로의 시간이라든가 독립적인 시간들, 고독을 아주 유용하게 또 충실하게 인생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고독을 단순히 외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의 관계를 구걸하는 일종의 천박해지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논어의 구절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논어의 첫 구절에 공부하고 익히고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고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성내지 않는 것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남이 나를 알아준다는 건 또 세상이 나를 알아준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외형적 표상에 있어서 성공이라든가 명성, 그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외형적 표상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내지 아님이 군자다. 그러니까 내면의 힘으로 스스로를 즐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또한 좋은 삶이 아니겠는가. 외형적 표상과 내면의 힘을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죠. 논어에 보면 이런 유사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뭐 나름의 욕망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은 것이고, 근데 그것이 온전히 자기만의 역량으로 구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아쉽게 성취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만의 내면의 힘으로 또 좋은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논어의 구절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 세상이 알아주면 나아가서 뜻을 펼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면 홀로 뜻을 즐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내면의 힘, 외형적 표상과의 관계 설정,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더 우선시 내세울 수밖에 없는 자존감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대응하기보다는 내면의 힘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좋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라는 게 구독자 수가 잘 늘지가 않고, 어떨 때는 보면 구독자 수가 줄어들어 있어요. 굉장히 속상하죠. 에너지, 동력, 이런 것들을 이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 우리 무슨 일을 할 때 성취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때 순간 허무에 빠지고 그거를 해야 될 까닭을 또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존감이라는 개념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하지만 내면의 힘, 책을 읽고 학문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알아주면 나아가서 뜻을 펼치는 것이고, 알아주지 않아도 홀로 읽고 사색하고 일종의 아웃풋을 함으로 인해서 독서 효과를 높이는 것이니까 또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바로 내면의 힘을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누구나 온전하지 않다. 책 속에 나오는 개념인데, 누구나 훌륭한 인생을 살고 싶지만 문제는 늘 생기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아름다움만 존재할 수가 없다. 누구나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남들이 알면 아주 놀랄만한 그런 욕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또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도 하고, 또 기대고 싶은 의존 욕구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모든 사람들이 감추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인간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또 고난만큼 고통스러운 권태가 있고, 또 권태가 없다 하더라도 사람은 항상 문제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보면 항상 나만 문제가 많고, 아니 세상은 다 저렇게 온전한데 나만 왜 이렇게 부족하거나 온전치 못한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물론 SNS 같은 걸 너무 자주 보다 보면 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 누구나 다 자신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숨기고 온전한 모습만을 SNS를 통해 내보내니까. 그런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디폴트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누구나 온전하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져야죠. 주변 이들의 어떤 만들어진 껍데기인 외형적 표상만을 보고서 자기 삶을 끊임없이 비하한다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고 아둔한 것은 없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별이 행복의 지름길일 때도 있다.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저자분이 이제 상담을,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상담 과정에서 놀란 게 어떤 부분이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슬픔, 고통과 이제 이 사랑을 혼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서 뭐 화가 나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막 슬픔에 가슴이 미어지고, 이런 많은 부정적이거나 아픈 감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저자의 의견은 그거는 그냥 아픈 거라는 거야.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노래 가사처럼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정신병리학적인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별이 행복의 지름길일 때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에 있어서도 스톱 버튼, 일종의
손절매 이런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죠. 아프겠지만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어디를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근데 계속 더 손해가 깊어질 것 같으면 자, 손절매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랑에는 그런 것들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했으면 뭐 그 사랑만으로 또 감사의 시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이 끝나고 반성의 시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자, 스톱 버튼이나 손절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나에게 손해를 입힌 회사가 있다. 그럼 평생 그 회사를 증오하고 그 회사에 분노를 표출하듯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갖는다는 거죠.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니죠. 떠나보내야 할 것들은 이제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사랑의 과정에서 갖게 되는 이런 온갖 부정적인 모습들, 우리가 그런 것들이 또한 어떤 사랑의 필수적인 모습이라고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자존감과 관련된 여러 조언도 있지만, 여튼 이런 심리학 서적들이 다양한 삶의 경우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 책이라는 게 그걸 읽으면서 뭔가 단박에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결의 도움을 바로 얻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다양한 삶의 사례에 대해서 소설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독서, 그런 것들이 보다 편안한 접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피해야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튼 건전한 자존감, 이런 개념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또 다른 각도로 내면의 힘과 외형적 표상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